먼저 건설 가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비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비계란 무엇이다? 높은 곳 작업, 즉 고소 작업 시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기 위해서 가설되는 작업 발판 및 지지 구조물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계의 종류 및 기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통나무 비계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가시설을 보게 되면 먼저 띠장과 그 다음에 장선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길 가다가 가끔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계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띠장과 장선을 비교하게 되면 어디가 띠장이냐면 가장 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빠지는 부분이 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장선이 어디가 되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로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 폭에 대한 부분이 장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체크해 볼 부분이 수치만 좀 체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m 이하, 그 다음에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첫 번째 띠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무 높으면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준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관관비계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서 실제로 높았던 것만큼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포인트를 잡아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계 기둥의 간격은 우리가 비계를 보았을 때 우리는 띠장 방향과 장선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로 해주고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강목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부터 각각 1.7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나번에 대해서는 장비 반입과 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 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위에 같이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경우에는 쌍기둥 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으로부터 밑부분에 비계 기둥에는 어떻게 한다? 한 개를 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비계 기둥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계 기둥의 위쪽에서부터 31m 되는 지점에서는 하나의 강관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위험이 있고 보다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부분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부분도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조립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출제율이 매우 높은데 어디를 포인트로 두면 되냐면 단관비계와 틀비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관비계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립 간격을 수직과 수평으로 봤을 때 단관비계는 5m, 수평 5m 라고 볼 수 있겠고, 틀비계는 높이가 5m 미만인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수직 방향으로는 6m, 수평 방향으로는 8m가 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핵심 키 통나무 비계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필기시험에 보다 더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강관 틀비계를 보도록 하면 해당 부분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는 6m, 수평 방향으로는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할 것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는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비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다리가 존재하게 되고
각각의 다리마다 무엇이 설치되어 있냐면 바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판 위에서 작업자가 서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동식 비계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동식 비계는 이 양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양방향으로 다 안전 난간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 난간을 설치해서 사람이 추락하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바퀴가 있다고 했는데 바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면 흔들릴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 바퀴를 멈출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쇼핑카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잠깐 멈출 수 있게끔 이렇게 바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반드시 고정시켜주고 견고한 시선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주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재를 마구 쌓아놓고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일정량 필요한 만큼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 줘야 되겠죠. 자, 아무리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위험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 적재하중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비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말비계는 이동식이라기보다 바퀴는 없고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만약에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좋은 말비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사이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발을 대게 되면 센서가 울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고장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지켜줘야 되는 게 무엇이다? 센서는 지금 따로 법령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폭을 40cm 이상으로 넉넉하게 해서 떨어질 위험이 없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주 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해줘서 고정을 해주는 보조 부재도 설치해줘야 되겠죠. 자, 이러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 이렇게 인자들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달비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달비계는 먼저 참고 부분을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그늘 같이 생긴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 같은 것에 도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외관을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타는 것이 이 달비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달비계의 구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와 작업 의자형 달비계로 나눌 수가 있고, 해당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모두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 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자들 같은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냥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달비계에 사용되는 체인 등의 사용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와이어루프 사용 금지 기준과 달기 체인 사용 금지 기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다? 바로 인자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10% 이상, 그 다음에 6배 길이 4개 내에서는 4개 이상 이거나 호칭 지름이 30배 길이 이내인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으로서는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그 다음에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숫자로 장난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자들이 적혀있는 것은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침비계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안전율은 4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시스템 비계를 보도록 하면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부분만 체크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정독을 하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서 작업 통로 및 발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통로의 조명은 당연히 너무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해줘야 되겠죠. 햇볕이 많이 드는 낮에는 괜찮지만 유독 날이 흐리거나 그 다음에 밤에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채광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설치하고 항상 사용하시는 상태로 유지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락 떨어짐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을 때 어떤 걸 설명드렸냐면, 일반적으로 엄청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보다는 높이 2m 정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높이 2m 기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2m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작업 통로 설치 및 준수사항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필기와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가솔린을 옮기기 위해서 계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가솔린은 기름이기 때문에 워낙 미끄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솔린 30L를 들고 일어날 때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팔을 치켜 올려서 기름이 묻지 않게 한 다음에 일어나 10계단을 올라가는 미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외우는지 보도록 할게요. 가솔린은 무엇이다? 가설 통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기 때문에 가솔린 30L. 그 다음에 2로 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묶어서 보도록 하면 2로가 숫자 1, 5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팔을 치켜 올려. 여기서 숫자를 생각해보면 이때 팔은 숫자 8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7을 떠올리면 되고, 2로는 마찬가지로 1호. 그 다음에 10은 10을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m와 7m가 짝꿍, 15m와 10m가 짝꿍이 되겠죠. 따라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그 다음에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과 7이 짝꿍, 15와 10이 짝꿍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자, 이거에 맞춰서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가설 통로를 설치할 때 준수해야 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설 통로는 바로 가솔린을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맞는 보기가 많이 적혀 있죠. 왜냐하면 수치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2번, 경사가 12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들고 2로 날 땐, 1, 5 날 때니까 15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그 다음에 8과 7이 짝꿍이었고 15와 10이 짝꿍이 됐었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식 통로는 우측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주면 되겠죠. 자,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는 특정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발판과 벽 사이에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준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체크해 주냐면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왜냐하면 이 계단참이 있어야지 쭉 추락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 안전 상태를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줘야 되겠고, 고정식일 경우에는 90도 이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유를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은 밑줄을 치고 눈에 많이 익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의 강도를 먼저 보도록 하면,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면적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어떠한 기계 기구 같은 거를 들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무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기계의 무게까지도 고려해 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계단의 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으면 안 되기 때문에 1m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계단의 난간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반드시 안전 난간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추락 떨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설도로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계단 관련된 그림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푸집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거푸집은 무엇이다? 콘크리트가 응결, 변화하는데 필요한 수분의 누출 방지 및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콘크리트가 일정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가설물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바리 조립 시 안전 조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만 해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고, 당연히 이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동바리가 무너지게 되면 안에 있는 작업자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체크해주면 되냐면,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만약에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어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2m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추락 떨어짐 같은 사고가 있을 때도 이 높이 2m가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더 높이 2m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기타 다른 인자들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부분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거푸집 조립, 해체 및 진행 순서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도 계속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부분은 필기에서는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실기에서는 좀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종류가 있는지 정도는 체크하도록 할게요.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는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 한 번 더 다뤄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눈에만 익혀놓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푸집,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자, 흙막이 공법은 말 그대로 흙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즉,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사항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말 중요할 때는 뭐다? 이때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율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암기 팁을 활용해서 한번 외워두도록 할게요. 자, 부재의 접속부가 손상되거나 변형이 되면 버팀대가 침하가 된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부재의 접속부가 어떻게 된다? 손상 변형되면 버팀대가 무엇이 된다? 침하가 된다. 자, 그래서 암기법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면 부재의 접속부 밑줄, 그 다음에 손상 변형 밑줄, 버팀대 밑줄, 치마 밑줄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재의 접속부는 3번이 되겠네요.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를 점검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 상태, 그 다음에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마지막으로는 치마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눈에 익히면서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정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강간 비계의 구조로는 띠장과 장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됐었다? 띠장은 1.85m, 장선은 1.5m가 됩니다. 띠장 간격은 2.0m, 그 다음에 400kg을 초과하면 안 됐었죠. 그 다음에 단간비계의 조리 간격에서 단간은 5m, 5m, 틀은 6m, 8m 기준이 됐었고, 가솔 통로의 구조 어떻게 됐다? 가솔린 30L를 들고 30L 이때 30도였죠. 이론할 땐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 15도였고, 그 다음에 8m, 치켜 올려의 7m, 이론하는 15m가 됐었고, 10은 10m, 계단은 계단참이 됐습니다. 계단참.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줘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흑마기 지보공의 정기점검 사항은 부재의 접속부가 손상 변형되면 버팀대가 침하된다. 자, 그래서 부재의 접속부, 손상 변형, 버팀대, 치마 밑줄 쳐서 4가지 모두 암기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